첫 번째 가볼까요? 엄마 손길 소리 질러. 자, 이게 무슨 말인가 싶으시죠? 세계적으로 유명한 래퍼 겸 프로듀서 타일러 더 크리에이터가 내한을 했는데요. 자, 콘서트 내내 국내 대형 수제 치킨 버거 브랜드만 애타게 불렀다는 겁니다. 영상 만나보시죠. Y'all know what I had today for lunch, nigga? You'll never guess it. I had mama's touch. Oh my God! So good! Mama's touch. Shout out, mama. So make some noise for mama. 예, 실제 상표명을 우리말로 좀 의역해서 지금 표현을 한 건데 햄버거의 본고장 미국에서 온 래퍼가 엄마 손길 버거를 먹는 한국인들을 이렇게나 부러워한 겁니다. 오 마이 갓 들으셨죠? 미국의 유명 래퍼이자 프로듀서인 타일러 더 크리에이터가 한국의 한 프랜차이즈 브랜드 치킨 버거를 그야말로 예찬해서 화제가 됐습니다. 바로 어제 경기도 고양시에서 펼쳐진 내한 공연 중에 관객들에게 오늘 점심 뭐 먹었는지 아냐? 그러면서 이 엄마 손길을 언급을 한 겁니다. 그것도 뭐 한두 번 언급한 게 아니고요. 뭐 모두 아실 텐데 이 브랜드 아주 여러 번 언급을 했습니다. 이렇게 맛있어도 되는 거냐? 한국 치킨 이렇게 맛있다고 왜 나한테 말을 안 해줬냐? 이거 먹으러 또 와야겠다. 그 특유의 억양으로 극찬을 이어갔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샤라우트 엄마 손길을 외치면서 관객들과 함께 연호를 하기도 했고요. 타일러가 먹은 메뉴는요. 흑백 요리사에서 준우승을 차지했던 에드워드 리 셰프와 콜라보를 한 신메뉴였습니다. 올해 3월에 출시가 됐어요. 그때 당시에도 최단기 최다 판매를 기록할 만큼 큰 인기를 얻었던 메뉴인데요. 팬들과 누리꾼들은 모두 얼마나 맛있으면 공연 내내 그 얘기를 하냐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교수님, 저도 엄마 손길 한번 먹어본 적 있는데 뭐 저렇게까지 감동을 받을 정도는 솔직히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게 호불호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좋아합니다. 진짜? 네, 근데 와, 이 마케팅 담당자 입이 그냥 찢어지셨을 것 같아요. 해외 홍보도 엄청나게 되고 국내 홍보도 엄청나게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타일러만 이렇게 열변을 토하면서 좋아한 것 끝나지 않고요. 바로 그 BTS도 같이 칭찬을 해줬어요. 진짜? 네, 이날 공연에 BTS의 RM, V, 제이홉이 찾아와서 공연을 즐겼는데 타일러가 엄마 손길 이렇게 발언하니까 빵 터지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고요. 뿐만 아니라 V는 집에 가서 SNS에다가 오늘 밤에 나도 엄마 손길 먹을 거다 라면서 타일러 티셔츠 입고 버거 사진을 함께 올리기도 했습니다. 야, 이거 진짜 땡전 한 푼 안 들이고 엄청난 광고 효과. 자, 다음 이어가죠. 심기 불편했던 기사들입니다. 자, 첫 번째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바닥에 놓인 택배를 발로 툭툭 막 굴려요. 그러더니 운송장을 유심히 보더니 쭈그려 앉아가지고요. 쭈그려 앉아가지고 이거 안에 뭐가 들었나 하고 막 테이프를 막 뜯어요 지금. 자, 박스를 막 열려고 낑낑대죠. 자, 저 남성의 정체 다름 아닌 택배기사. 아니, 택배기사가 저걸 왜 뜯어요? 그러게요. 지금 보신 거는 지난달 29일 날 제보자 집 앞에서 찍힌 겁니다. 이 제보자분이 이커머스에서 휴대폰 거치대를 하나 샀다가 이거를 환불 요청을 했다랍니다. 그러니까 환불하려고 회수하려고 온 택배기사가 그거 말고 옆에 있던 택배를 발로 차고 뜯어보고 해서 안에 결국 세정제가 들어있었다는데 망가졌다라고 합니다. 아이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 이커머스 측에 이걸 알려는 신고를 했는데 그냥 딱히 답변이 없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환불해주겠다라는 연락만 왔다랍니다. 지금 환불을 원한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저 일단 택배 같은 게 지역이 일정하긴데 저분은 여전히 그 지역에서 택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자, 두 번째 제보 영상 이어갑니다. 자, 햄버거를 배달하러 온 배달원 층을 누르고 올라갑니다. 자, 잠시 후에 배달 완료. 자, 그런데 동그란 자석을 딱 들고 저기 붙여요. 자, 1층으로 내려가는 동안 자석을 빤히 쳐다보더니 어디가 좋을까? 자, 엘리베이터에 붙였다가 떼었다가 여기가 좋겠군. 자, 천장에 계속 찰싹 하다가 붙이고 떠나는데요. 자, 저거 뭐예요? 자, 저 자석이 뭐냐면 원래 아기가 자고 있으니까 노크 부탁드린다라고 이제 메모해 놓은 그런 자석들입니다. 그 자석이
지금 배달하러 온 햄버거 지금 배달을 했는 건데요. 조자석이거든요. 햄버거를 잘 배달하고 가면서 한 좌석 스티커 2개를 떼내가지고 하나는 문 앞바닥에 차고 하나는 저렇게 엘리베이터에서 여기 붙였다 저기 붙였다가 천장에 붙여서 가버린 상황입니다. 저걸 왜 자기가 떼? 이상해요. 그래서 알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제보자 말씀에 따르면 4살 아이하고 배달 기사님이 대화도 나눴대요. 감사합니다. 비 오니까 조심히 가세요라고 애가 얘기를 했는데 이런 좋은 대화 이후에 저런 행동을 왜 했는지 다만 호수도 알고 있고 아이 얼굴도 알고 있고 공동 현관문 비밀번호도 알고 있으니까 좀 무섭다고 이렇게 해요. 결국 고민 끝에 재물 손괴죄로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무슨 생각으로 이곳에 점점점. 아, 네가 여기서 왜 나와? 라는 말이 딱 자동으로 나오는 황당한 상황. 제보 사진 만나보시죠. 자, 주말을 맞아 찾은 영화관. 그런데 눈앞에 저기 보이는 건 근엄한 표정으로 주인 품에 안긴 채 영화 볼 준비 중인 말티즈. 아, 저거 인형 아닙니다. 살아있는 강아지예요. 자, 목격자 얘기 들어보시죠. 상영하기 2분 전에 갑자기 남자친구가 저기 강아지 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딱 옆을 봤는데 진짜 강아지가 두리번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맞는 건가? 처음엔 너무 당황스러웠죠. 난생 처음 보는 광경이었거든요. 자, 강아지가 선택한 영화는 바로 일본 애니메이션 귀멸의 칼날. 아, 근데 강아지가 이 돌비 사운드에 깜짝 놀라서 하면 이거 영화 집중 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요. 개들 청력이 우리 사람보다 한 4배에서 16배 정도 좋다고 하는데 개들 진짜 이거 듣고 너무 시끄러워서 소리 지르면 다른 사람들한테 크게 방해가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주말에 제보자가 애니메이션 귀멸의 칼날을 보기 위해서 수원에 있는 한 대형 복합 쇼핑센터 내 영화관을 찾았는데요. 그런데 영화가 시작되기 2분 전에 저 강아지를 발견을 한 겁니다. 영화관이 어두워지기 직전까지 견주가 강아지를 직접 안고 있었다고 해요. 목줄, 그 리드줄도 보이지 않았다고 하고요. 제보자는 견주가 상영이 끝나기 30분 전에 퇴장을 하면서 관객들의 시야를 가렸다. 상영관에서 나갈 때까지 강아지를 안고 나갔다면서 불편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견주가 가방 하나를 들고 있었지만 일반적인 강아지 캐리어가 아니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강아지를 데리고 들어온 건지 궁금해서 이후에 영화관 측에 문의도 해봤는데 상영관 내 반려동물 입장은 불가한 게 원칙이다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 어떤 분들은 이걸 보고 아예 안내견일 수도 있지. 잘 알지도 못하면서 왜 욕부터 하고 그래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한국 장애인 도우미견 협회에 직접 문의를 해봤습니다. 말티즈죠. 이쁘죠. 사진 속일 말티즈. 일단은 조끼 같은 걸 입어야 되거든요. 그 외출 시에 보조견들의 조끼 또 인식표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보이지 않고요.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말티즈 종이 뭐 안 똑똑해서는 아니에요. 예. 이쁘고 좋지만 보조견으로는 훈련이 잘 안 되고 있다고 합니다. 말티즈라는 종이라면 이게 보조견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그냥 반려견을 안고 데리고 온 거예요, 그냥. 온 거군요. 안내견은 무슨 안내견입니까?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자, 편의점의 불편한 호의입니다. 자,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제보해 주신 사연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생 아들을 키우고 있는 40대 주부입니다. 최근에 저희 아이가 장염에 걸려 심하게 고생을 했는데요. 아이에게 뭘 잘못 먹었냐고 물으니까 한참을 주저하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며칠 전 친구와 함께 편의점 앞에서 삼각김밥을 먹고 있었는데 편의점 주인 아주머니께서 아이들에게 먹으라며 빵을 주셨다는 겁니다. 아이는 공짜로 받은 빵을 맛있게 먹은 뒤 무심코 포장지를 보고 유통기한이 이틀 지난 빵이었다는 걸 알게 됐다고 해요. 처음에는 뭐 괜찮겠지 하고 그냥 넘겼는데 결국 저희 아이와 또 같이 먹은 친구들까지 함께 장염에 걸리고 만 거였죠. 아이에게 듣기로는 그 아주머니께서 저희 아이 말고 다른 친구들에게도 도시락과 다른 음식을 줬다고 하는데요. 그날 하루뿐만이 아니라 평소에도 종종 아이들에게 유통기한 지난 음식을 나눠주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곧바로 편의점을 찾아서 점주에게 물으니까
본인이 먹고 여태껏 이상이 없어서 아이들에게도 나눠줬다고 하네요. 아이들 탈나라고 일부러 준 건 아니었다며 사과를 계속 하시긴 했지만 아니 보통은 유통기한이 지났다는 걸 얘기하고 먹을지 말지 물어봐야 하는 게 아닌가요? 아무리 호의였다고 해도 아이들 먹는 건데 너무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제가 많이 예민한가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업 타임 6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들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사연자입니다. 아니 사장님, 왜 쓸데없는 짓을 해요? 우리 애가 언제 공짜빵 달라고 했어? 왜 시키지도 않은 짓을 해갖고선 애 장염이 나게 만들어 왜? 유통기한 하루도 아니고 이틀이나 지난 빵을 우리 애 입이 무슨 음식물 쓰레기통이야? 요즘같이 더운 날씨에 말이야. 줄 거면 애들한테 기한 지난 거다라고 말이나 하든가 동그라미. 아닙니다. 좀 들어보세요. 다음 편의점 점주입니다. 아니 결과적으로 미안합니다만 말씀이 좀 심하시다. 내가 무슨 소시오패스예요. 애들한테 일부러 상한 거 먹이게 말했잖아요. 내가 다 먹고 괜찮아서 준 거라고. 애들이 돈 없어서 삼각김밥만 먹고 있는 게 안쓰러워서 내 새끼 같아가지고 이것저것 좀 챙겨준 건데 미안하긴 해도 말이 너무 심하다 X. 자, 양 변호사님. 그러니까 뭐 사연자분이 예민하신 게 아니라 저 점주분이 둔감하신 거죠. 사실 저도 나쁜 뜻이 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다만 음식과 관련된 부분, 특히 아이들과 관련된 부분은 아무리 조심해도 이게 부족함이 없지 않습니까? 많이 조심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선의가 너무 좀 과하셨던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교수님. 네, 저 나중에 X로 바꿀까 이런 생각도 조금 했어요. 왜냐하면 그 말에서 내가 다 먹어보고 준 거지 이런 얘기에서 이 사장님이 먹어보고 괜찮으니까 이제 괜찮을 것 같은 음식들을 아이들이 안쓰러워서 주셨구나. 그러니까 좀 이해가 되는 면이 있었는데 이제 그래도 사실 저도 집에 있는 음식 중에서 소비 기간 좀 지나도 저는 먹거든요. 근데 제 아들한테는 안 주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얘가 아프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아까운데도 그냥 시간 지나면 버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남해에는 더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박 변호사님. 실제로 유통기한이라고 해서 그거 지났다고 해가지고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기도 하고요. 고지를 하지 않았고 저 같은 경우는 며칠 지난 거 먹어도 별 문제는 없습니다. 어른들 좋아도 하고요. 예, 뭐 잘 소화시킬 잘 것 소화하고 같아요. 예. 배탈 거의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요. 장염 안 나는데 아이들이나 사람마다 매우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얘기해야 됩니다. 얘기하지 않고 하면 그 선의가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안 그렇군요, 됩니다. 김하은 아나운서. 네, 루이비통님께서 어른하고 애들 면역력이 다르잖아요라고 하셨는데 실제로 아이를 키워보니까 저희는 물론 작은 아이긴 하지만 아이들은 확실히 어른보다 면역력이 좋지 않아서 장염도 쉽게 걸리고 감기도 쉽게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만큼은 특별히 더 신경 써서 주셔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 가족분들께서도 대체로 이거는 절대 주면 안 된다라는 입장이세요. 수만님께서도 선의로라도 절대 주면 안 된다고 하셨고 미카엘라님께서는 기한이 지난 걸 주면 억해요! 라고 화를 내셨습니다.